네,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로 플랫폼 서비스 개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구 상무입니다. 마지막 웨비나 회차인 만큼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크게 4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발표자 소개와 함께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브옵스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준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그 주요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데브옵스 플랫폼인 저희 트럼본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하면서 이번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 및 회사 소개입니다. 저는 2019년 1월 오케스트로 초기 멤버로 합류하여 오케스트로의 시작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전반에 걸쳐 자사 솔루션인 저희 CMP 그리고 파스 비올라, 이아스 콘트라베이스 분야에서 기획, 설계 그리고 개발을 총괄했습니다. 현재는 데브옵스 플랫폼 제품을 총괄하며 오케스트로 내에서 데브옵스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저희가 2019년 클리드 클라우드 센터 전환 ISP 사업에서 통합관리 부분인 컨설팅 진행하였고, 그리고 2020년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포털 설계 및 구축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1년 지방세 프로젝트에서는 저희 부가 서비스 포털 PLO 구축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리고 2022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자정보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PL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하나금융 TI 클라우디아 CI/CD 사스 서비스에 대한 구축 총괄을 하였으며, 2023년 차세대 진행형 SDDC 기반 국가 통합 데이터 센터 사업의 CMPPL, 그리고 2023년 KB은행의 데브옵스 플랫폼 KBIQ 플러스 구축 사업 기술 총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과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지금 기여해 왔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로는 2018년 설립 이래로 매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작년 매출액 500억 이상을 달성했으며, 그리고 연평균 20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1,72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시리즈 A로 220억 원의 투자 유치도 달성했습니다. 오픈 인프라 재단의 실버 멤버로 참여하여 1년 만에 골드 멤버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 2023년에는 6,3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시리즈 B 1,3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고,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기업 중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현재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예비 유니콘 기업의 100여 개 이상의 후보 기업 중 1위로 선정되어 기술 보증 기금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골드 멤버로 등록된 지 1년 만에 오픈 인프라 재단의 이사회이자 플래티넘 멤버로서 등재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전무후무한 플래티넘 멤버 기업이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로는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하며 클라우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클라우드 솔루션이 GS 인증 1등급을 획득하였고, 서버 가상화 솔루션인 콘트라베이스는 국가정보원 보안기능 확인서도 취득하며 기술력과 그리고 안전성을 시장에 검증받았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매해 수여받으며 시장의 성과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리고 국방부, 하나금융, KB금융 그리고 신한금융, 농협 등 약 200개 이상의 공공, 금융,
민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중 최다 레퍼런스로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객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치는 죽어있는 그리고 멈춰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 그 본질이기에 저희는 누구보다 앞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매 순간 혁신해 나갈 것이며 도전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들께 이러한 혁신의 경험과 가치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웨비나의 주제인 데브옵스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준비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장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지금 조직에서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기술의 대세를 따르기 위함인가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가 한 2016년도였습니다. 그때 한국에 AWS가 V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저는 남들보다 좀 빠르게 AWS 가상머신을 할당받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했던 때가 좀 떠오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면 무조건 컨테이너를 생각하는 그런 환경이 아닌 아마존 가상머신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물리 서버를 도입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실제 사용률보다 많은 자원을 할당하여 사용하는 환경이 대다수였고 작은 사내 전산실도 큰 데이터 센터와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용적인 문제로 기업들은 인프라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할 수 있는 퍼블릭 가상화 환경으로 이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전환 목적이 클라우드를 통한 비용 절감이 컸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하는 게 아닌 기존 레거시 환경에서 그리고 VM 환경으로의 이관이 중점이었습니다.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레거시에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관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비용 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클라우드로 옮겼지만 클라우드의 장점도 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웹, WAS, DB는 서로 IP 기반으로 세션을 붙고 그리고 HA 구성을 하는 전형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어 동적으로 가상머신이 증가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저찌 하여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구성하여 개발한다 하여도 그 대상이 가상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장애나 트래픽의 사용량에 따른 오토스케일 인아웃 효과가 기존 레거시와 많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컨테이너라는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이 등장하였고 가상머신으로는 힘들었던 오토스케일링 그리고 오토힐링, 컨피그 설정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만난 고객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하려 하고 있으며 전환 시 시작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길이 엄청 힘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먼저 최신 기술입니다. 진입장벽도 꽤 높습니다. 기존 자르나 와르, 파일 형식으로 빌드 배포하던 방식이 아닌 소스 투 이미지 방식을 도입을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컨테이너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필요합니다. 사내 레거시들을 관리하는 분들이 요즘 최신 기술을 잘 알아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했을 때
대부분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한두 명 기술에 관심이 많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조직 내에. 근데 그분들이 있다고 하여도 바로 적용하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기 위해선 조직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하고 사람적으로도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과 조직 문화이고 이 부분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 데브옵스입니다. 기술이 올라오면 자연적으로 기존 레거시 형태가 점차 최신 기술의 형태로 변화할 것이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들은 MSA 형태로 자연스럽게 설계, 개발될 것입니다. 그에 맞춰 조직도 변화해야 합니다. 개발팀 또는 파트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규모로 준비되어야 하고 CI/CD를 도입하여 개발팀과 운영팀 간에 원활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오케스트로의 전환 과정을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로는 저희 지금 현재 모든 제품이 MSA 아키텍처로 되어 있고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MSA 아키텍처를 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죠. 오케스트로 초창기 제품이었던 콘트라베이스 1.0 그리고 심포니 1.0의 경우 저희는 전형적인 모놀로식 방법으로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 제품의 경우 설치를 위해 아파치, 그리고 톰캣, 마리아DB를 사용했었으나 배포 편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저희는 도커 컨테이너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운영을 하다가 저희는 새로운 CMP라는 새로운 제품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기능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하나의 모놀로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CMP 기능 하나하나가 시스템급의 기능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모듈 단위로 나누어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MSA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플리케이션 간의 연동 중 장애 발생했을 시를 대비하여 모듈별로 HA 구성이 필요했고 모듈 단위로 API 통신 시 문제되는 메시지 전송에 대한 누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플리케이션 간의 사용자 세션 처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았고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MSA를 구성하기 위해 필요로 설치하였던 미드레어, 레디스나 레비드MQ 등 같은 그런 미드레어들의 장애가 좀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VM 위에 설치하여 구성하는 것에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 MSA 구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였고 그 이후 오토 힐링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오토 스케일링 등으로 미드레어 장애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K8S 기반의 컨테이너로 MSA를 구성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진행하다 보니 회사 공통의 CI/CD 파이프라인도 필요해졌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 회사들은 오픈소스 툴체인만을 이용하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합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능별로, 제품별로, 그리고 CI/CD 툴체인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자는 개발도 같이 해야 하는 개발자였으나 제품별로,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조직별로 관리해야 하는 오픈소스 툴체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개발은 하지 못하고 빌드 배포만 하게 되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오픈소스 툴체인을 관리하는 솔루션을 만들어서 특정 빌드 배포 담당 개발자에게 빌드 배포 업무가 종속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고 평범한 개발자라도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CI/CD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CI/CD를 쉽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는 부족한 점이 나타나기 좀 시작했습니다. 개발 조직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프로세스만 존재하고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만 잘 구축해 놨어도 운영이 수월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발 조직의 규모도 같이 커지게 되었고 절차적, 기술적, 강제되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저희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인적, 시간적 낭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한 예로 프로세스를 준수하는 팀과 그리고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은 팀이 동시 배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준수하지 않은 팀의 영향으로 운영 환경 배포가 실패하였고 실패 원인을 디버깅 하는데도 저희는 많은 시간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I/CD뿐만이 아니라 데브옵스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 결과 많은 비용을 좀 지불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은 좀 위험합니다. 조직이 준비되고 시스템이 준비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전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제 우리가 만난 고객들도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레거시 시스템이 많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스템을 MSA로 전환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할 필요는 없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닉스 특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단말기 등의 하드웨어에 종속되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시스템 규모가 작은 애들은 굳이 MSA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적인 방향은 모든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맞게 가는 것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현실은 레거시와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모두 공존하는 환경일 것이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네이티브와 레거시를 아우를 수 있는 데브옵스 문화를 도입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 조직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간의 담장을 허물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니 현실도 똑같았습니다. 개발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중앙에서 관리하는 통제된 운영 배포 절차를 원했습니다. 보수적이고 민감한 업무를 서비스하거나 개발하는 곳은 더 엄격한 통제를 원했으며 그 내용은 단순 파이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운영 환경에 반영된 개발건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었고 그리고 누가 개발해서 어떤 소스 파일이 변경되었으며 테스트는 수행은 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의 결제에 의해 운영 환경에 반영이 되었는지 등의 엄격한 데브옵스 프로세스를 원했습니다. A사의 경우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하였으나 기존 CI/CD 관리 기능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 배포를 관리하지 못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사업이 추가가 될 때마다 오케스트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그대로 겪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늘어날 때마다 툴체인은 계속 늘어났으며 특정 한 담당자의 빌드 배포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고 그 담당자가 없어질 경우 빌드 배포에 큰 업무 공백이 생기는 악순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A사는 개발 조직의 규모가 크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통제된 운영 배포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데브옵스 조직 문화 및 시스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였기에 나타난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A사의 경우 현재 트럼본을 통해 해당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간략한 개념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IT 운영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크게 구성 요소가 컨테이너, MSA, 그리고 데브옵스, CI/CD를 포함한 데브옵스 세 가지의 필수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애플리케이션과 그 실행에 필요한 모든 의존성을 패키징하여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컨테이너는 경량으로 개발 및 배포가 빠르고 일관되며 다양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도커와 쿠버네티스 같은 기술이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SA 아키텍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은 독립적인 서비스로 분리하는 구조입니다. 각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배포되고 확장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며 서로 다른 언어와 기술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복잡성을 줄이고 그리고 확장성 및 장애 대응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와 CI/CD.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의 통합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이 배포와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문화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데브옵스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CI/CD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코드가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배포됩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단계별 성숙도 모델을 통해 클라우드 준비, 그리고 클라우드 친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 과정도 좀 살펴보면 레벨 1 클라우드 레디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첫 번째 단계로 기존의 레거시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하는 초기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은 모노로식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버 가상화 환경에서 실행됩니다. 즉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준비는 되어 있으나 클라우드 고유의 기능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고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이용성보다는 클라우드의 이주가 우선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오케스트로도 초기에는 해당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포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도입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벨 2인 경우인 클라우드 프렌들리 단계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 보다 친화적인 형태로 좀 변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변화는 컨테이너화와 CI/CD 파이프라인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의 일부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되며 그리고 자동화가 강화되어 운영 배포 및 주기가 단축됩니다. 해당 단계의 목표는 클라우드의 자동화 기능과 확장성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의 유연성을 높이고 배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단계에서 일부 프로세스는 여전히 수동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의 모든 이점을 극대화하는 완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전환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완전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성되며 쿠버네티스와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를 사용해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배포, 그리고 확장, 관리됩니다. 또한 인프라스트럭처 코드를 통해 인프라 관리가 완전히 자동화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의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자동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빠른 배포를 실현하며 장애가 발생해도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 클라우드 레디 단계는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행할 준비가 된 상태로 주로 수동 관리와 모노로식 아키텍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렌들리 단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동화를 도입하여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이 시작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는 완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전환하여 자동화와 확장성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컨테이너 및 마이크로 서비스가 완벽하게 활용됩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성숙도 모델은 기업이 점진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과 목표가 다르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은 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좀 더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눅스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 및 그 실행 환경을 격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벼운 가상화 기술입니다. 하드웨어 전체를 가상화하는 가상 머신과는 달리 호스트 운영 체제의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매우 가볍습니다. 각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과 필요한 라이브러리만을 포함하고 있어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가상 머신은 운영 체제를 부팅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컨테이너는 운영 체제 커널을 공유하므로 거의 즉시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배포와 스케일링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MSA 아키텍처의 등장은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서 기존 모노로식 아키텍처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복잡성과 그리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첩성,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이 MSA 아키텍처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더 빠른 개발과 짧은 배포 주기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노로식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 규모가 거대하여 애플리케이션이 확장이 어렵고 긴 배포 주기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스템 확장성이 중요해지면서 특정 기능을 독립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기술의 발전은 앞서 언급한 모노로식 아키텍처의 단점을 보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도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여 유연한 인프라 관리와 배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아가 애자일 개발 방법론의 등장과 그리고 데브옵스 문화의 확산으로 빈번한 업데이트 자동화된 배포 환경이 요구되었고, 많이 알고 있는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과 같은 선도 기업들의 성공적인 도입 사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대규모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대규모 시스템을 보다 유연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그리고 운영을 통합하는 방법론으로 개발과 운영 간의 경계를 허물고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기 위한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개념입니다. 데브옵스의 등장은 여러 가지 기술적 그리고 문화적 변화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주요 배경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과거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은 각기 다른 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었었습니다. 개발팀은 코드를 작성하고 운영팀은 이를 배포하고 유지보수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두 팀 간의 협업이 크게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책임의 분리로 인한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한 긴 배포 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 워터폴은 어플리케이션을 한 번에 큰 덩어리로 개발하고 나중에 배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이 끝날 때까지 고객 피드백을 받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면 수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0년대 초반 애자일 방법론이 나타났고 확산되면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고객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식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 개발 속도가 빨라진 반면 운영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운영 배포 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애자일의 목표는 빠른 릴리즈였지만 운영팀과의 협업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애자일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그 결과 데브옵스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데브옵스의 등장으로 고객
요구의 변화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개발과 운영의 격차를 CI/CD 자동화를 통해 통합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데브옵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었고, 다들 데브옵스가 무엇인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완전한 데브옵스란 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데브옵스는 CI/CD로 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를 좀 보면,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는 크게 보신 바와 같이 크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발, 테스트, 배포를 거쳐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 현업 또는 고객의 피드백을 다시 받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다시 계획을 잡는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CI/CD는 이런 데브옵스의 구성 요소 중 자동화 영역인 빌드, 테스트, 그리고 릴리즈, 디플로이 영역이고, 그 외의 영역은 조직 내 문화의 프로세스로 잡아야 하는 사람이 개입되는 비자동화 영역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개발 조직에서 데브옵스 문화가 도입 발전되면서 좀 CI/CD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데브옵스는 개발 조직이 아닌 IT 조직 전체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데브옵스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문화, 기술, 프로세스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데브옵스는 단순히 도구나 기술의 도입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협업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데브옵스는 개발팀과 운영팀의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개발팀은 더 이상 코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고려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하고, 운영팀의 배포와 운영에 필요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개발과 운영팀이 소프트웨어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며 조직 내에서 책임을 공유하고, 실패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직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고방식도 탑재를 해야 합니다. 결국 완전한 데브옵스란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그리고 프로세스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케스토 데브옵스 플랫폼인 트럼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케스토 트럼본은 완전한 데브옵스 구현을 지원하는 개발과 운영을 통합한 데브옵스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티켓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통합 관리하고 일원화된 개발 업무와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Git 기반의 안정적인 소스 코드 및 프로젝트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또한 데브옵스 모니터링을 위한 단계별 추적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CI/CD를 포함한 전체를 아우르는 데브옵스 엔드-투-엔드 경험을 트럼본 스윗을 통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본 스윗은 개발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로 단일 포털에서 개발 워크플로우와 CI/CD 파이프라인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소스 코드 변경 관리 표준화로 변경 이력을 추적하며 변경 사항에 대한 정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소스 코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발 지원 도구 관리 효율화로 다양한 개발 지원 도구를 통합 관리하여 도구 연결성 및 그리고 관리 포인트가 감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트럼본 스윗은 티켓 기반으로 개발 업무를 자동화하며 개발자의 작업을 추적하고 워크플로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데브옵스 전체의 업무를 하나의 컴포넌트 단위로 나눠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워크플로우를 쉽게 구성할 수 있어 직관적인 관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코드 리뷰, CI/CD, 그리고 소스 반입 등 업무에 해당하는 기능 등을 워크플로우로 연결할 수 있고, 각 단계의 필요시 승인 등을 넣어 중요한 업무는 담당자가 꼭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관리를 통해 사내 조직에 맞게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징 없이 자유롭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각 단계별 상태 및 결과를 하나의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수행했던 워크플로우 티켓에 관한 이력도 보관하고 있어 변경 사항에 대한 히스토리 추적도 가능합니다. 정적 분석의 경우 소나큐브를 연동하여 제공하며 해당 취약 점검에 대한 가이드를 소나큐브 제품이 아닌 하나의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고, 젠킨스나 아르고시디 등 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민감한 미드웨어의 경우에도 포털에서 파이프라인을 생성, 그리고 스크립트도 생성, 그리고 매니페스트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로그 확인도 가능하여 개발자에게 헤드 미들웨어를 오픈하지 않고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발 테스트 운영에 대한 환경별 관리 정책도 제공하며 맞춤형 파이프라인 구성 및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액터별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무도 구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CI 또는 CD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스크립트 작성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휴먼 에러를 줄여주는 파이프라인 템플릿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한 실행 이력도 포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시스템별 업무 코드를 생성하고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소스 저장소,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 등 해당 시스템의 업무 코드를 보유한 사용자만이 포털에서 해당 기능에 접근이 가능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업무 현황 대시보드를 통해 개발자, 그리고 운영자, 관리자 모두에게 데브옵스 엔드-투-엔드 경험을 제공합니다. 개발자 또는 그리고 운영자, 개인화된 업무 현황 대시보드를 통해 본인에게 할당된 업무, 일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본인이 요청한 요구사항이 현재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언제 완료가 되는지 개인화된 대시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배포한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에 대한 상태를 주요 화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컨테이너의 실시간 로그 모니터링도 지원합니다. 개발자, 운영자는 본인이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디버깅도 쉽게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감사 로그 및 그리고 사용자 정책 기능도 제공합니다. 감사 로그를 통해 사용자의 활동 및 시스템 접근 기록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책을 통해서 시스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사용 제한, 장기 미사용자 관리 등 사용자 전반에 걸친 관리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별 기대 효과입니다. 트럼본을 통해 사용자 PL은 본인의 업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며 팀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업무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소스코드 품질 점검이 프로세스화되어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해지고 개발자별 테스트 통계를 통해 성과 관리도 지원합니다. 또한 특정인 또는 특정 사용자들에게 빌드 배포 권한을 주어 통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합니다. 운영자는 여러 흩어진 개발 도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개발 도구 관리에 드는 코스트도 줄일 수 있으며 사내에 표준화된 변경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요구사항에 대한 진척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 데브옵스 라이프 사이클의 부분적인 관리에서 통합된 라이프 사이클 관리로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누수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본의 경우 프로젝트별로 개별 관리되는 CI/CD 툴체인을 통합함으로써 툴체인들의 관리 포인트 감소와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빌드 배포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구현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 시 트럼본을 통해서 분산된 시스템을 포괄하는 워크플로우 설계, 그리고 표준화된 단일 배포 시스템 구축, 그리고 파이프라인 승인 관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업무별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표준화된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모니터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GUI 환경을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만이 아닌 조직적 준비와 문화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환은 리스크가 크며 조직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성공적인 전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데브옵스의 도입을 통해 개발과 운영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계적 도입 전략과 충분한 조직적 준비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의 성공을 좌우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